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커피를 볶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커피를 볶을 주인공은 지금 제 앞에 있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팝콘 파퍼라고 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팝콘 기계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팝콘 기계인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커피를 볶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제가 이걸로 커피를 볶는 거를 처음 본 게 한 8년 전쯤에 과테말라의 웨웨테낭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갔다가 처음 만난 농장주가 이제 자기 커피를 맛보여 주겠다고 해갖고 이제 사무실에 데려가서 이걸로 커피를 볶아갖고 테이스팅을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맛이 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의심을 많이 했다가 그 친구가 볶아갖고 이제 같이 커핑을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어떤 커피의 맛을 발현하는 데는 충분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달아가고, 그 다음 해부터인가는 제가 산지를 갈 때 요거를 꼭 한 2-3년 정도 들고 왔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산지에 뭐 아는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생두로 이제 뭐 샘플을 받아도 사실 이걸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미국에서 이제 잠깐 경유할 때 이제 마트에 가서 하나 사갖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갖고 제가 샘플을 받으면 볶아서 맛을 테스팅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딱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좀 연기도 나중에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콩을 볶다 보면 이제 콩 껍질이 날리거든요. 이거를 뭐 실버 스킨, 뭐 은피, 뭐 체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냥 콩 껍질이 이렇게 날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게 되면은, 집에 어머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좀 설득을 하고 집에서 하시고요. 만약에 집에 베란다나 아니면은 뭐 집 밖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겨울은 안 돼요. 너무 추워서 이게 열량 공급이 안 돼서 겨울엔 좀 힘들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전기만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사신다면은 좀 구입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보시면은 기계에 열풍이 나오거든요. 안쪽이 막혀 있고 바람이 옆에서 나와요. 이 옆쪽에서 나오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로스팅을 하면은 생두가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고르게 다 익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가끔씩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가운데 제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옛날에 썼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 팝콘 로스터기를 사시면은 이게 커피를 볶다가 이게 자꾸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이제 열이 나오는 구멍이 사이드에서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사시면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준비물은 팝콘 로스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생두가 있어야겠죠. 생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생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저는 비싼 생두를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무른 커피나 아니면 오래된 커피를 사시면은 로스팅이 되면서 겉이 좀 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선하고 단단한 콩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급적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거를 사는 게 위험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생두를 사실 때 보면은 가공 방식이라는 게 거기 적혀 있어요. 가공 방식은 꼭 수세식을 사세요. 또는 영어로는 워시드 커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자연 건조 방식, 내추럴 커피도 충분히 잘 볶이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숙달되기 전까지는 워시드 커피를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알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고 단단한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커피에 수세식 커피 아니면 아프리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케냐 같은 거 굉장히 알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팝콘 로스터기로 뽑기에는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팝콘 로스터기에 생두를 얼마를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50g에서 80g 정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커피를 볶는다는 게 이게 그냥 색깔만 커피 색깔이 난다고 해서 맛있는 커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겉에도 있지만 속에도 충분한 열량을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팝콘 로스터기가 되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열량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넣고 다 볶일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면요, 커피의 안쪽은 거의 안 익고 겉에만 익는 일이 생겨요. 겉하고 속까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로스팅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게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30초 룰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키면은 30초 동안 가동을 하시고요. 무조건 끄셔야 됩니다. 일단 30초 안에 이제 나오는 열량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30초가 지나면은 끈 상태에서 이렇게 뭐 막대기나 스푼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속 저어서 교반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커피가 어느 거는 잘 익고 어떤 거는 안 익고 그래서 색깔이 보면 되게 얼룩덜룩한 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걸 갖고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로스팅이 시작부터 끝까지 손으로 계속 저어 주셔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게 손이 좀 아픈데 익숙해지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하셔도 저렴한 가격에 뭐 일주일 동안 내내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30초 끄고 충분히 저어주고 열이 떨어지면은 다시 30초 켜주고 꺼주고 30초 켜고 꺼주고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최소한 7분이라는 시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7분보다 짧아지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 색깔의 결과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속까지 열량을 충분히 전달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떫은 맛이 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신맛이 많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얘를 볶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량을 줬다 껐다를 계속 반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스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얘도 옥수수하고 똑같아요. 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콩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열을 받으면 팝콘처럼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팽창을 하면서 소리를 내요. 딱딱딱딱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게 총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를 1차 파핑, 두 번째가 일어나는 거를 2차 파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파핑 소리는 굉장히 커요. 팝콘처럼 딱딱딱 정확한 소리가 나고요. 두 번째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딱딱딱딱딱딱 굉장히 작은 소리로 나기 때문에 소리를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굳이 2차 파핑까지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1차 파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아마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스팅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울을 켜고 80g을 한번 계량을 해볼게요. 80g을 계량을 하고 자 이제 넣을 건데 자 일단은 장갑은 한쪽에 무조건 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스푼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얘가 가열이 되고 굉장히 뜨겁거든요. 맨손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젓다 보면은 얘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콩도 엄청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이 장판이면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에 아이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전기 코드 들고 와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아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에 내부에 이제 열이 너무 뜨거워갖고 이제 안전장치가 걸려서 자동적으로 꺼지거든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스푼으로 다시 켜질 때까지 그냥 계속 저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조금 지나서 이게 식으면은 다시 가동이 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제가 로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열을 조금 해줘야 돼요. 먼저 얘를 기계를 틀어서 한 30초 정도만 먼저 예열을 좀 해주겠습니다. 예열이 다 되면은 생두를 넣고 이제 틀 건데 타이머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타이머 누르고 30초 동안 얘를 이제 돌릴 건데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랑 굉장히 고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저어 주셔야 돼요. (30초가) 되면은 1분 정도 계속 저어 줄 거예요. 보시면은 생두가 이제 열을 받으면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약간 하얗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 (1분) 정도 했으면 다시 (30초) (30초) 되면은 다시 1분 동안 저어줄게요. 큰일 났네. 벌써부터 팔이 아프네. 이제 보시면 슬슬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근데 보면은 아직까지 흰색인 것도 있고 갈색으로 이제 슬슬 변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이제 편차가 있죠. 자, 1분 한 다음에 다시 30초. 집에서 하시면 좀 혼날 수 있어요. 이때 향을 맡아보면은 약간 단향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지푸라, 지금 팝핑 소리 들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1차 팝핑 이제 슬슬 시작할 건데 아마 다음 30초 이제 가열을 할 때는 아마 팝핑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팔 아파. 네, 들어볼게요. 콩이 볶이면서 점점 부피가 증가를 하거든요. 처음에 생두했던 것보다 약 한 2배 정도 부피를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점점 가벼워졌기 때문에 굳이 젓지 않아도 아주 교반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팝핑이 안 오네요. 아직 온다. 1차 팝핑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고르게 익고 맛있는 커피를 쓸 수 있어요. 지금 한 번 이렇게 알이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제 몸에 닿으면 정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지금 정도 로스팅 된 상태가 아마 라이트 로스트 정도 될 것 같은데 팝콘 로스터기로 라이트 로스팅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최소한 미디엄 아니면 CT 정도 로스팅을 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번 30초 때 뜨거워서 꺼질 것 같아요. 부피도 많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꺼졌죠? 제가 안 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꺼졌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저어주시면 되세요. 다시 켜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로스팅을 할 거냐면은 이게 콩 표면에 살짝 이렇게 기름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윤기가 보이는 정도에서 로스팅을 마무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지금 뽑아서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7분이 넘었거든요. 지금 살짝 윤기가 보이는 게 사실은 지금 로스팅을 맞춰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식으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다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볶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식으면은 다시 켜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로스팅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끄고, 네, 집에 있는 이런 채반에다가 얘를 이렇게 걸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 볶인 커피는 이렇게 흔들어서 잘 식혀주시면 되고요. 색깔도 보시면 굉장히 고르게 잘 익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조금 자기 혼자서 굉장히 색깔이 밝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까맣게 탄 게 있으면은 지금 식히실 때 골라서 버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스팅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청소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볶은 커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볶은 커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요게 지금 500ml짜리 밀폐병인데 제가 아까 영상 찍기 전에 한 번 더 볶았거든요. 2번 볶았는데 한 8잔, 9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주일에 뭐 매일매일 한 잔씩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만 볶으시면은 뭐 네,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데일리 커피로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볶는 방법 자체가 뭐 어떤 커피를 뭔가 좀 디테일하고 아니면 뭐 좋은 산미를 발현하는 어떤 그런 로스팅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드시기에는 충분한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볼 건데 오늘은 하리오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한번 캐맥스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원두는 1:16 비율로 사용할 거고요. 30g에 그러면 30 곱하기 16이니까 물은 480ml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울 켜고 30g. 캐맥스 넣고 필터, 제가 아직 캐맥스는 리뷰를 안 했잖아요. 종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 면은 종이가 세면이고 한쪽은 그냥 단면이거든요. 이 세면이 접힌 쪽이 이 주둥이가 가도록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요. 먼저 필터 적셔서 종이 냄새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캐맥스도 워밍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갔고요. 또 되고 30g
처음에는 내가 넣은 커피의 양의 2배보다 약간 많은 물을 넣어서 불림을 해줄 거예요. 30g 넣었으니까 한 70g 정도 넣을게요. 물을 부은 다음에 다 고루 젖을 수 있게 살짝만 흔들어 주시고 초식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케맥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리뷰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하리오보다는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간을 맞추려면은 물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정도 불림을 하고 추출을 480까지 480까지 부을 건데 물을 너무 이제 세게 붓지 말고 천천히 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오늘 볶은 커피는요, 제가 올 초에 가서 사온 커피인데 엘살바도르 커피고요. 아타커 지역에 있는 닥터 멘데즈라는 농장의 쿠스카틀레꼬 품종의 커피입니다. 뭐 이름 되게 어렵죠. 저도 뭐 책에서만 봤지 쿠스카틀레꼬 품종을 사실은 이제 먹어본 거는 저도 처음이었는데 좀 긴가민가 했는데 도착해서 먹어보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조금 많이 들어갔다. 500. 이제 막 볶은 커피이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은 뭐 그냥 대충 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한 번에 붓지만 보시면 내려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아직 내려갈 게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2분 20초 정도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 내려오면은 한 2분 40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추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내려갔는데 걷어낼게요.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네. 일단 뭐 아주 강렬한 신맛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후하고 저는 단맛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로스팅 방식이. 그리고 일반 드럼 로스터기로 볶을 때는 사실 7, 8분 정도의 완료가 되는 건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저건 열풍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드럼 로스터로 볶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빨리 볶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저어주지 않고 그냥 열을 그냥 틀고 계속 볶으시면은 아마 한 2분, 3분이면은 다 볶일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색깔이 똑같은데 막상 갈아서 먹어보면 속안은 아닌 것 같고 풋내도 많이 나고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볶고 난 다음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있으면 없어질 맛이니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놀라운 게 신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근데 요거는 기분 나쁜 신맛이 아니라 이 종자가 갖고 있는 특성, 네, 굉장히 과일 산미에 맞는 좋은 산미도 나고, 그 다음에 단맛이 드럼 로스팅기로 볶아서 바로 먹으면 이 정도의 단맛이 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팝콘 로스터기로 볶으면 맛이 나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갖고 팝콘 로스터기로 커피를 볶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돈 2만원을 가지고 집에서 커피를 볶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커피 뭐 200g만 뭐 동네나 인터넷에서 사셔도 10,000원 이상 되는데, 사실 생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거 사셔도 1kg에 2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 정도 하나면 1kg만 사셔도
매일 한 잔 정도씩 드시는 분이라면 거의 한 달을 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댓글에 좀 더 구체적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